식재료비, 인건비 급등으로 학교급식 중단, 일본 방송. 지금 일본에서는 학교급식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상급식인 일본의 학교급식은 급식비나 조리 방식 등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매우 복잡한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비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식품비와 운영비, 조리사 등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단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건비가 인상될 경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같은 규모의 학교라도 학교마다 식품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회와 1년간 논의한 끝에 지난 2021년 10월 식품비와 인건비의 분리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한 식품비 단가로 같은 규모의 학교라면 똑같은 식품비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급식 단가 인상은 보통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이루어지지만 최근 물가와 공공요금 급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반기 급식 단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경기도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식품비 4%, 운영비 18%를 인상하는 하반기 급식 단가 인상안을 심의 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체해 학교급식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지만 나쁜 면에서는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는 사이인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급식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우리나라처럼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입니다. 급식 조리 방식도 학교 자체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자교조리 방식, 공동조리장에서 복수 학교급식을 조리한 후 배송하는 공동조리 방식, 민간사업자의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후 배송하는 민간조리시설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 방식, 급식비 등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복잡한 구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제대로 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9월 6일 TV 아사히에서는 식재료, 인건비 급등, 급식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로 급식 스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방송은 급식 사업 등을 전개하는 회사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그 영향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작됩니다. 시즈오카현 요시다초에 있는 특별지원학교는 5일부터 학생과 직원 280명 정도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급식 조리를 위탁받은 곳은 히로시마시에 본사를 둔 호유라는 회사인데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일은 비축하고 있는 비상식으로 대응하고 6일부터는 도시락 지참으로 전환했습니다. 호유 사장이 6일 밤 사정을 설명, 현재 파산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 관계자 등과 협상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심의 결단을 했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급등하고 있지만 업계는 매우 쌉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호유 영업 거점은 전국에 23개소, 7일 이후 예정도 포함하면 호유에 의한 식사 제공이 중단되는 지자체는 적어도 21개 도, 부, 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 현내에서는 7개의 공립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립 3차 고등학교는 1일부터 기숙사생 60명에 대한 식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영향은 학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현에서는 복수 자위대 주둔지 식당에서, 시마네 현에서는 현의 경찰학교 식당에서 식사 제공이 멈췄습니다. 호유는 카나가와 현의 아스기시 합동청사의 식당과 매점 업무도 도급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업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직원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업자와의 경쟁에 의한 수주가격 저하에 더해 코로나로 하청받은 식당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현립학교 급식은 입찰 방식이지만 낙찰 후 식재료비가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의 담당 과장은 정확히 7월 초순이었는데 호유 담당자로부터 현재 급식비 단가로 궁리하면서 식사 제공을 계속해 간다며 보조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호유 야마우라 사장은 식재료비 급등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급식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붕괴하고 있다. 자주 재건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호유는 히로시마현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야마우라 사장은 신청한다고 해도 일식당 30엔밖에 오르지 않는 데다 손이 많이 갑니다. 종업원의 수고와 시간을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중단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삼류국가로 떨어진 일본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권이 싼 외국인 노동력을 끌어들여 일본 국민까지 싼 월급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이런 정권을 일본 국민은 언제까지 계속 지지할 것입니까? 일본을 망치는 것은 국민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식자재 업자나 가공업자, 배달업자, 소비자도 모두 가격 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말하면 민영화도 포함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측면의 가격 경쟁은 과도하면 소비자 측의 안전과 사업자 측의 종업원 노동 착취로 이어집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행정 및 공적단체의 적정가격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건비 급등 속에서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5배 정도의 예산을 취할 생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안정적 운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도시락조차도 지난 반년 동안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급식 회사의 파탄은 당연할 것이다. 즉 월말의 지불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민간 위탁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 등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급식도 힘들지만 수도 등은 정말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안이하게 비용 문제로 위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어떻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일본은 일본인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에 적자를 강요하는 구조는 조속히 없애야 할 것이다. 원재료비의 급등에 따른 이익 저하는 업자가 아니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없어지면 곤란한 서비스라면 빨리 손을 써야 한다. 시족과 지자체의 향후 대응에 주목하고 싶다. 이상입니다.